바른정당 충남도당 창당준비위원 이기원 씨라는 분이 SNS 계정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딸이나 손녀가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가 강간당한 사실을 동네에 대자보 붙여놓고 역사를 기억하자고 하는 꼴. 이라면서 인생의 최대의 기쁨은 적을 정복하고 그 적의 부인이나 딸의 입술을 빠는 데 있다는 칭기스칸의 명언에 따라 의뢰의 전쟁은 부녀들의 대량 성폭행이 이루어져 왔다. 이 사람들의 상처가 한국 위안부의 상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외국 사람들에게 마이크 대주면서 소녀상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겉으로는 비극적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조선 여자들을 비웃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는가? 라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아, 이 개새끼를 그냥 짱돌로 조사버려야 되겠네요. 어떤 새끼라고요? 이기원. 이기원이? 아, 이 새끼 또라이 새끼네. 그 제가 아까 과격했던 건 뭐냐면 이런 새끼들은 정말 짱돌로 조사도 죽여버려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인류애도 없고요, 공감 능력도 없고요, 뭐 인간이 아니야. 이거 벌레지 벌레.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댓글 단 청소년이 있습니다. 좀 읽어주십시오. 아, 새끼 재수없는 새끼네. 전현기라는 청소년이 직접 이기원 이 사람의 페북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우리가 토론할 필요 없고요. 이 학생의 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원님, 이번만큼은 보령의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청년으로 성장할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소녀상 세우기 운동 중 몇몇은 고등학생들이 직접 운동하며 건립을 추진한 곳도 있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며 무건의 시위를 하던 우리들의 형 누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알며 다치고 아파하며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 속에 성장합니다. 결코 유소년이나 청소년들을 당신들 눈높이에서 보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인들만 당신의 유권자가 아닙니다. 아울러 정치적인 이유 하나로 이데올로기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태껏 당신이 보령의 모든 선거에서 졌던 이유입니다. 또한 부끄러운 것이라니요. 그것이 이 부끄러운 일들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오신 할머니들이 계신데 우리 후손들이 부끄러워하다니요. 오히려 이 소녀상을 세움으로써 부끄러움을 잊고 미래로 나아가 역사를 기억하며 반복시키지 않으려 함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당신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소녀상을 보게 돼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십시오.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상적 이데올로기로 빨갱이로 씌운다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진짜 박수 받을 만한 메시지고요. 멋진 청소년이네요. 여기에 정말 매기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보령의 모든 선거에서 모두 졌던 이유. 그러네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해왔던 인사들이 그렇죠. 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데 이런 얘기를 왜 하니? 전쟁 나면 의뢰껏 다 여자들 납치에다가 다 뭐 그런 식으로 강간한 게 이 모질한 애가 이런 거예요. 옛날 전쟁과 비교하면 안 되죠. 현대 국가에서 전쟁은 군인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당연히 욕을 먹는 것이고 국제법상 위법입니다. 어느 나라든 민간인 학살은 군법에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징기스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식한 새끼가. 무식한 새끼네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적국에 쳐들어가서 적국의 여자들을 강간하고 취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걸 왜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부끄럽게 만드냐 요거잖아요. 이런 새끼가 현대 국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 누구한테 청탁받아서 이렇게 발언한 건 아닐까요? 아니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의 습관은 막말을 하면 뜬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충청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말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네. 정우택도 계속 막말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왜 썼던 글은 음. 삭제를 했고요. 그 글도 어제 제가 보긴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이제 이 프로필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와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동문이란 창피하다. 막 이렇게 험한 말을 써놓으면 거기다가 이 사람은 또 댓글로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니 죄송할 짓을 근데 왜 하냐고. 아니 얘는 출당 조치하고요. 징계해야 됩니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 즉시 저는 이게 징계하고 출당 조치 안 하면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분개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한 가지예요. 정말 대한민국 형법을 고쳐서 개헌을 할 때도 반일륜 범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처벌하는 법 조항을 넣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서요 적국을 일본으로 돌리면 끝납니다. 그럼 얘들 다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좀 약간 결이 다른 얘기긴 네. 한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진짜로 그 백색 우월주의자들 있잖아요. 백인 네. 우월주의자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이번에 총기 사건 났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장난 삼아서 하고 있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하이틀러 이런 거예요. 그들식의 인사. 그거 장난으로 독일에 관광 갔다가 하면 바로 잡혀가요. 바로 이번에, 잡혀가는 그런 형태예요. 미국인이 독일 여행 갔다가 그것을 장난으로 했다가 체포됐죠.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베를린에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콜 수상 부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베를린 여자들이 비극을 당했다. 이 상처들의 상처가 한국 위안부의 상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소련이 진주했을 때는 이 나라가 전범국이었기 때문에 이 비극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독일이 피해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가해 국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는 피해자가 숨죽여야 하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바꿔 말해서 학교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 자식이 당했는데 니네가 대자보 붙여서 이렇게 할 거야? 창피하게 숨겨야지.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정액적인 약자 강자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양녀나 공녀상도 설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못하냐? 한양녀가 뭘 다 돌아가시고 사료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거고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위안부 소녀상이라도 설치하자는 이야기지 이걸 지금 다 못해서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스러운 게 일단 그 박근혜의 그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도 걸려 있고요. 최근에 각종 지역에서 소녀상들을 다 만들고 있고요. 박근혜가 했던 불가역적 그 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일 수도 있고 역사는 바로 세우자는 반발일 수도 있고 최근에 왜 시내버스 태워가지고 153번 서울에 있는 시내버스 태워가지고 소녀상이 한 바퀴 돌았다는 그런 얘기도 보도로 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짓 왜 하냐고 부끄럽게. 지금 근데- 이기훈이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난 정말 답답하네. 짱돌로 어떻게 해요? 입을 조사버리게 해야 돼. 아니 이뿐만 아니라 이 새끼 이마에서부터 발끝까지 조사하고 뼈 없는 닭발을 만드네. 아니 왜 그러냐면 기존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렇게 주장한 거에 한 것과 지금 세상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달라요. 지금 굉장히 이제 상처가 돼서 지금 말문이 막히고 있거든요. 아직도 이런 놈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정치 여건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좀 역사나 다른 면에서 좀 진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경쟁도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느 일본에도 도움이 안 돼요. 이래 할아버지가 일본 놈인지 어쩐 놈인지 모르겠지만 일본한테도 이렇게 발언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오히려 일본을 더 경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도 도움이 안 돼. 그럼 바른정당한테도 도움이 안 돼. 그럼 박근혜한테 도움이 돼?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바로 제가 볼 때 이런 놈들이 국정원에서 세뇌된 아이들이라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암흑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측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음. 나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좋게 바라보자면 그냥 어쩔 수 없는 한국적 꼰대 그 마인드가 안 바뀌고 있는 상태로 그냥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자기들이 나름 소신 발언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들어보면 논리적 허점투성이인데다가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권 감수성 같은 건 전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직위 같은 게 바른정당, 충남도당, 창당준비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8일 오후 3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제명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은 직위 해제된 걸로 끝인 거죠. 아무런 그렇죠. 뭐 페널티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바른정당이 18일 날 운영이 열어갖고 이제 제명 조치한다는 건데요. 거기 또 빡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또 하나 글을 올렸죠. 네. 이왕 쓴 김에 소녀상 문제에 대해 더 적고자 한다라면서 두 번째 글을 올렸는데요. 소녀상을 전국에 세우면 우리는 그것을 매일 봐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트라우마를 항상 안고 사는 부담이 생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명하기로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색이 없어요. 무엇인가로부터 홀려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걸 보고 확신범이라고 그러죠. 네. 확신범. 근데 정치 생명이 끝났는데도 왜 반발을 하죠? 잘못했다 그러면 될걸? 이게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뭐 확증 편향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네. 부를 수 있는데 자기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놈인가 일단 뭐 그렇죠. 뒷배경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틀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약자들이 당해왔던 역사적인 어떤 공감력이랄까 이런 건 없고 그냥 부끄러운 과거는 무조건 묻어버려야 되는, 숨겨야 되는. 아니 나는 소녀상 보고 부끄러웠다고 느낀 적 없거든요, 솔직히. 그 전에 소녀상 그 관련해 갖고 우리가 뭐 밥차도 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부끄럽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 우리나라 강해져야 됩니다. 소녀상에 그렇게 혼자 대화를 했어요. 강해져야 돼서 당신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부끄러워서 막 치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일들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오신 할머니들이 계신데 우리 후손들이 부끄러워하다니요. 오히려 이 소녀상을 세움으로써 부끄러움을 잊고 미래로 나아가 역사를 기억하며 반복시키지 않으려 함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당신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소녀상을 보게 돼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십시오.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상적 이데올로기로 빨갱이로 씌운다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진짜 박수 받을 만한 메시지고요. 멋진 멋진 청소년이네요. 글이네요. 대단해. 여기에 정말 매기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보령의 모든 선거에서 모두 졌던 이유. 그러네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해왔던 인사들이 그렇죠. 네. 이 모습이 상상되지 않는가라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아, 이 개새끼를 그냥 짱돌로 조사버려야 되겠네요. 어떤 새끼라고요? 다시 이기환. 이기원이? 아, 이 새끼 또라이 새끼네. 그 제가 아까 과격했던 건 뭐냐면 이런 새끼들은 정말 짱돌로 조사도 죽여버려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인류에도 없고요, 공감 능력도 없고요, 뭐 인간이 아니야. 이거 벌레지 벌레.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댓글단 청소년이 있습니다. 좀 아, 읽어주십시오. 새끼 재수없는 새끼네. 전현기라는 청소년이 직접 이기원 이 사람의 페북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우리가 토론할 필요 없고요. 이 학생의 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원님, 이번만큼은 보령의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청년으로 바른정당 충남도당 창당준비위원 이기원 씨라는 분이 SNS 계정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딸이나 손녀가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가 강간당한 사실을 동네에 대자보 붙여놓고 역사를 기억하자고 하는 꼴이라면서 인생의 최대의 기쁨은 적을 정복하고 그 적의 부인이나 딸의 입술을 빠는 데 있다는 칭기스칸의 명언에 따라 의뢰의 전쟁은 부녀들의 대량 성폭행이 이루어져 왔다. 이 사람들의 상처가 한국 위안부의 상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외국 사람들에게 마이크 대주면서 소녀상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겉으로는 비극적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조선 여자들을 비우는 성장할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소녀상 세우기 운동 중 몇몇은 고등학생들이 직접 운동하며 건립을 추진한 곳도 있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며 무건의 시위를 하던 우리들의 형 누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알며 다치고 아파하며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 속에 성장합니다. 결코 유소년이나 청소년들을 당신들 눈높이에서 보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인들만 당신의 유권자가 아닙니다. 아울러 정치적인 이유 하나로 이데올로기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태껏 당신이 보령의 모든 선거에서 졌던 이유입니다. 또한 부끄러운 것이라니요. 그것이 이 부끄러운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데 이런 얘기를 왜 하니? 전쟁 나면 의뢰껏 다 여자들 납치에다가 다 뭐 그런 식으로 강간한 게 이 모지런 애가 이런 거예요. 옛날 전쟁과 비교하면 안 되죠. 현대 국가에서 전쟁은 군인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당연히 욕을 먹는 것이고 국제법상 네. 위법입니다. 어느 나라든 민간인 학살은 군법에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진기스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식한 새끼가. 그 새끼네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적국에 쳐들어가서 적국의 여자들을 강간하고 취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걸 왜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부끄럽게 만드냐 요거잖아요. 이런 새끼가 현대 국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 누구한테 청탁받아서 이렇게 발언한 건 아닐까요? 아니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의 습관은 막말을 하면